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원의 파트너 홍우진입니다. 아이고야 참 참 이게 참 시장이 빠지는데 무서워서 좀 그런데 뭐 맨날 금요일 날은 시장이 맨날 밀려요 어떻게? 참 제가 이제 마이크 넘겨받자마자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강하지만 참 시장이 제가 방송하는 날마다 맨날 이러는 것 같아. 자, 우리 인사 한 번씩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인사 한 번씩 하고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하고 시작하죠. 예. 도치님, 홍 대표님 나오는 날마다 시장이 안 좋은데 날짜를 바꾸라고요.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박나연님, 방상랭님, 에도라님, 열무님, 무해님 어서 오시고요. 상훈리님, 고지정님 반갑습니다. 경희님 어서 오시고, 현님, 순이짱님, 아우 반갑습니다. 자, 우리 클로이님, 황금단호님, 파워선님, 한똥이님, 정한님 반갑습니다. 푸른소리님, 이채은님, 쿨제이님, 다이름님, 쿠쿠바다님, 이날 서빈님 반갑습니다. 고지정님 어제 잘 팔았죠? 자, 오슬길님, 현님, 라임님, 한라봉님 반갑습니다. 수익장님 어서 오십시오. 스터디 골프님, 주우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공이자님 어서 오세요. 네. 대박 반야님, 모에모에님, 유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꾸우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이 참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우리 종목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사실 종목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구리 관련주나 아니면 뭐 LG화학 이런 것들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서 뭐 그런 거 얘기하기도 좀 민망스럽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진 마시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마시라. 이제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이제 그게 뭐냐면 변동성이 계속 클 거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위아래를 흔드는 게 좀 클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여러분들 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리수님 어서 오세요. 아레스님, 히아우님, 여러분님 그쵸?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니까 기운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쿠쿠루님 어서 오십시오. 자, 라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종목 말씀드릴게요, 국교님.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LG화학 그죠? 예. 지난주도 제가 종목 이야기 좀 드렸으니까 아까 우리 그 하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죠. 홍 대표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냐?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저는 사실 요즘 시장이 여러분들 좀 그래요. 리스크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내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마인드, 그러니까 매수할 거면은 저는 오늘부터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매수를 오늘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비중 조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야금야금 좀 매집하는 마인드로 좀 가는 게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놓칠 수도 있어. 놓쳐도 아쉬워도 뭐 그게 조금 리스크 관리상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이게 어찌됐건 제가 보는 시장은 오늘부터 매수해도 되는데 우리가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좀 지금부터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깔님 라인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물 한 잔만 좀 마실게요. 잠깐만요. 그 참 희한하네. 누가 저보고 금요일장 어떤 PD님이 금요일날 방송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냥 제가 이제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LG화학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LG화학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LG화학이 얼마예요? 이날 4% 정도 좀 빠졌었네. 종가에 좀 땡겼죠. 그래서 24만 6,500원이 저점인데 LG화학이 수요일까지 27만 4,500원으로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조금 어려웠죠. 이번 주, 지난주. 근데 이제 LG화학은 한 주 동안에 11% 정도 올랐어요. 그 한 달 동안에 한 주 동안에는 얼마 올랐어요? 한 5% 올라가다 지금 다시 좀 제자리가 좀 됐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쿠쿠루님 살이 많이 빠졌어요? 어때요? 살이 많이 빠지니까 좀 별로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우리 팜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예. 살이 쪄야 좋은 것 같아요. 관악산 전기님 어서 오세요. 또 선글라스 끼고 오셨네. 우리 PD님이랑 같이. 예. JH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살이 좀 더 찡기나요?
어때요? 살 빠진 게 나아? 아유 웃겨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웃기진 않은 사람인데 웃겨라고 닉네임이 있으시니까 제가 웃긴 사람 같아 보이네요. 갑자기. 아무튼 빠진 게 낫고 정기님은 모에모에님 못 본 사이에 빠졌다. 예. 메디큐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봐야 될 게 좀 많은데 사실 좀 그래요. 봐야 될 게 좀 많아. 근데 이제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그냥 엄청 팹니다. 근데 시장 보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는 날은 힘들어요. 어제도 매도가 굉장히 좀 컸죠. 어제도 한 7천억 정도 선물 매도하다가 종가쯤에 좀 땡겨서 4천억 초반, 3천억 후반 이때까지 매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어제도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때 기다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기다렸다 하듯이 지금 뭐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5천억에 3천억 넘으니까 8천억 정도가 오늘은 대략적으로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도가 좀 나오죠. 근데 요즘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는 삼성전자 저 얼마 전에 수익 중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로 10%가 수익이 넘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삼성전자 어제 다 팔았어요. 어제 전량 매도했고 그다음에 엔터주 있던 것도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나쁘게 봐서 그러냐 그렇진 않고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외국인 수급은 당연히 매도가 크니까 아침부터 급락인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여러분들 외국인 매도 규모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딱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세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시장 수급 맞다. 질문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일단 좀 남겨주십시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일단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들 좀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님께서 올려주셨네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개별 종목 상담 제외하고 언제든 채팅이나 Q&A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선글라스. 자 일단은 지금 한번 좀 보면 오늘 시장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외국인들 저점 매수 유입 가능성 여부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기금 매수 그 다음에 개인들 투매. 근데 이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진 않으나 오장 반대 매매 회피 물량 출회 가능성도 있다. 왜? 최근에 어제도 나왔어요. 어제도. 그리고 공매도도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매도도 제 생각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세팅이 바뀌었나? 아닌데. 네. 항상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좀 진부하고 또 상투적인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시장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게 요건데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내가 매수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회원들이랑 소통하면서 물론 이게 요즘에 채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방송에서 채팅이 되잖아요. 그죠? 채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VIP 회원 방송에서도 채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어떤 비중으로 매수하고 이러이러해서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잔소리 같긴 한데 오늘 제가 아까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산다고 해서 내가 살 물량을 다 사자라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들은 이미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 업종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냐 시장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시장 보고 들어가는 거면은 당연히 업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기준들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체크를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살 찌는 게 좀 더 나아요? 아니요, 위급이 맞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운동하고 좀 약간 식단 조절?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1000개 아직 안 되네요, 비님. 맞나요? 맞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요 1000개 한 번만 좀 만들어 주실까요? 위고비. 한 번만 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오늘 그 종목 한 2개 정도 언급을 하고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건가? 자, 이제 40분 남았어요. 예. 1000개. 자,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니면 앞으로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시장 수급에서 중요한 게 총 3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내용이 그거 한데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시장 올라오네. 그죠? 뭐야 오늘 마이크 잡으니까 올라와. 10시 기점으로 올라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0시 기점으로 올라와. 그죠? 아, 오늘 하루 종일 마이크 잡고 있어야 되나? 네, 좋다.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저는 사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뭐 방송 들으셨겠지만 그죠? 한번 요거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들도 매도 이렇게 좀 잡혀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은 현재로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금 어때요? 팔고 있죠. 그 다음에 기관들 쪽에서 매수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연기금인데 사실상 연기금은 제가 그동안에 많이 강조드렸죠. 왜? 연기금이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 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사주면 시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빠를 수 있다. 반등할 때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연기금을 매수해 주는 시장이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단타 수익 매매나 가능하다. 그 이야기 좀 드렸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사실 올해 2월까지는 연기금 매수가 8조 원이 넘어요. 근데 이제 3월 들어가지고는 좀 정체돼 있죠.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잖아요. 올라오다가 어떻게 횡보, 그죠? 그럼 그 빈자리 누가 메꿔줬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해 준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삼성전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있습니다. 2600 이상에서는 연기금이 적극성이 조금 떨어져요. 확실한 건. 그러면 연기금이 여기서 매도를 크게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포지션이 여러분들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이 사줄 때는 굉장히 폭넓게 샀는데 대형주 위주로 샀어요. 근데 지금도 외국인이 살 때는 대형주 위주로 삽니다. 근데 외국인은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셔야 돼.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 보려고 하시지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지수가 반등하길? 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잠깐만 이렇게 적어드리면 좀 그렇다.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왜 주식을 가지고 계신가? 1번 지수가 반등하길 기대.
2번 지수와 상관없이 내 종목이 가길 기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 포커싱이 맞춰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예.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건데 당연히 어떤 부분이에요? 둘이 많이 좀 엇갈리시네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고민을 안 해보면 안 되거든요. 고민을 사실 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지수가 반등하기 기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가격을 기대한다. 지수와 상관없이 내 종목의 가격을 기대한다. 그죠? 예. 사실 뭐가 되든 간에 내 종목이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계속 엇갈려요. 사실상. 예. 엇갈린다고. 진짜 좋은 종목을 주고 계시면 지수 때문에 빠졌지만 회복이 빠르고 지수가 밀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면 제가 회원분들께도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시면 휴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아직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휴재 근데 오늘도 상승이죠.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휴재 같은 경우 올라가.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시장이 불안하니까 왠지 꼬꾸라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여러분들 우리가 들고 있다 보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지수 영향을 안 받아요. API 같은 경우도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업 분석을 기똥차게 잘하고 업종 분석을 기똥차게 잘하면 시장과 상관없이 가기도 해요. 아니면 지수 올라갈 때 같이 가서 내가 그걸 먹는 어떤 플레이가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주식을 매매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상. 딱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정해놓고 대응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당연히 섞어가면서 대응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지수 올라오니까 다 올라와요 지금. 예,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지수 올라오면 어차피 업종이든지 괜찮을 거라고. 예. 딱 그거 우리 하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좋네. 왜? 저는 오늘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때 이후에 어찌됐건 지수는 올라옵니다. 사실상 위치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인들은 매수할지 말지 아직은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죠. 근데 리스크 요인이 여러분들 사실 완전 사라진 게 아닌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예. 뭐가 나와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사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근데 뭔가 호재거리가 하나는 생겼어. 왜? 반도체는 가격이 인상된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좀 빠지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지만 하이닉스는 주춤하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연기금은 좀 제한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기금은 제한적이고 외국인이 매수를 더 할지 말지는 아직은 불투명한데 근데 지수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외국인이 안 사면 지수가 올라가는 건 지금 힘들잖아. 근데 난 그럼에도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면 외국인들이 사는 거 지금 뭐예요? 대형주 안에서도 뭐예요? 당연히 반도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지수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냐? 반도체를 당연히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지.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럼 반도체 이외의 것들은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대형주는 여러분들 필에 좀 담아 두셔야 된다. 저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현재 내가 지수가 더 급락을 하기보다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본다면 당연히 대형주 편입 일부 해놓으세요. 그거는 이제 최대 저는 20에서 40% 정도는 갖고 계시고 나머지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돌리신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시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린 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를 아직 안 해요. 근데 연기금이 지금 오늘은 그래도 좀 사요. 얼마? 500억 가까이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확실한 건 뭐냐면 2600 이하 주 구간에서는 아니면 2650 구간, 그러니까 2650 부근에서는 매물이 나오는데 2600 이하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는 많이 팔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기금은. 예. 그래서 연기금 오늘 사고 있죠.
그럼 이제 개인 투매 여부가 이제 좀 중요한데 개인 투매 여부.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 안정성은 아직은 여러분들 확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연기금이라도 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서 매수하든가 보유하든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 시장 올라갈 때 누구 역할이 커요? 삼성전자 역할이 크니까 당연히 내가 지수를 좋게 본다고 하면 반도체는 필히 넣어두시는 게 좋다. 아니면 다른 IT 아니면 다른 대형주 이런 것들은 필히 넣어두시는 게 좋다. 그럼 제가 반도체 이야기하면 2차전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질문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 할게요. 예. 오늘 이제 좀 이야기 좀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선물은 어차피 지금 중요치 않은 건 아닌데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요. 이거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데요. 개인들 투매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시장 보시고 나 좀 팔아야 되나라고 느끼신 분 계세요? 아니면 팔았거나. 근데 반도체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 오늘 시장 보시고 여러분들 매도했거나 아니면 내가 매도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신 분 계세요? 교체는 괜찮죠. 꼼짝만님. 우리 쑥님은 팔고 싶은데 꾹 참고 계시고. 아, 피디님 감사합니다. 이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어찌됐건 채팅창에 지금 여러분들 한 우리가 방송에 2,000분 넘는 분들이 계세요. 2,100분 정도 계신데 지금 다수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되게 중요해요. 왜 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항상 그걸 또 우리가 매매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참으셨고 사고 계시고 매수하셨고 아까 제가 그래서 매수를 왜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는지 그거 좀 근거를 이야기 드릴게요. 저도 오늘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은 다 써야 되냐 그건 아니고 왜냐면 항상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 매도세가 뚝 멈추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개인들이 겁나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밀릴 때 그러니까 지수가 요 검은색이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개인들도 같이 내려올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매도 그다음에 지수 하락.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수가 내릴 때 개인들이 겁나서 파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은 헐값이지 헐값. 근데 그 개인들이 팔 때 누가 받아주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연기금 그러니까 기관이 사든 외국인들이 사든 걔네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는 거는 가격이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게 장기적으로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일 수도 있고 지나고 봤을 때. 근데 확실한 건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겁내면 안 돼. 근데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갖고 있는 주식이 계속 밀리니까. 주식이 빠져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거기서 겁이 안 난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어도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게. 네.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미연 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없어졌어요. 글이 사라졌어. 자,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장기적으로 무조건 지금 여러분들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인들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빠졌으면은 우리가 빠졌으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전략인 거지. 지금은 무조건 장투 기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세요는 아니라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게 있죠. 더티 15 해가지고 15개 국가인데 뭔가 좀 더럽다. 근데 그 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갈지 말지 지금 굉장히 곤두서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진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 무슨 우려감이 생기냐면 당연히 우리가 공황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간들이 발생하는데 물가가 만약에 안 잡히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도 역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세 부과가 되고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실적이 어찌 됐건 우리가 2, 3분기는 발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대한 큰 바닥 잡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바닥이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온다고 무조건 바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장기 마인드로 지금 어떤 전략을 짜는 거는 저는 올바른 전략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빠졌어. 근데 반등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 반등 나올 수 있을 거에 대한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반등이 나올 때 그러면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는 뭐 물론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갖고 있던 거랑 어떻게 속도가 빠르면 또 상쇄할 건 상쇄하고 수익 보실 수 있는 건 수익 보겠지요. 예.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지금의 반등은 아까도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을 너무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초단타도 있을 거고 단기도 있을 거고 스윙도 있을 거고 중기도 있을 거고 당연히 장투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당연히 지금 들어가는 건 뭐 단기 마인드예요. 예.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매도하거나.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매도의 생각으로 산다면 저는 지금의 구간은 괜찮다. 이제 그렇게 좀 보자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지수가 이렇게 내려올 때 개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나와주는지 일단 체크. 아마 오후 2시 반이나 요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점이 깨지면서 개인 투매가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만큼 물량이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 투매가 나오면 정말 좋은 기회이긴 한데 지금 우리 쏙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매수할 돈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수도 있거든. 왜? 사면 기회다라는 건 알지만 내가 정작 현금이 있어도 매수가 안 돼요. 급락하면. 왜? 방어기제가 작동하거든. 야 이거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당연히 안 좋으니까 현금 있다고 해서 막 다 쓰진 못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충돌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 한 발은 좀 기다리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꼭 그거 나와야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대로 연기금이 사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든가 선물이든 현물이든 그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투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 증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떨어질 때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되느냐 이제 요거를 오늘 가장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용이 최근에 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끝까지 버티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쉽게 내려오기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수치, 오늘 수치는 언제?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이때 이제 발표가 좀 될 거니까 신용 잔고가 좀 꺾인다라는 거는 약간은 뭐예요? 약간은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은 뭐 거품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깨지는, 그러니까 거품이 좀 꺼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지표 한 번만 좀 볼게요. 지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지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저도 대체고래에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대체고래에서 우리가 또 근데 매매 활용할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8시에 시작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얘네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렇게 좀 볼게요. 하나, 둘. 아니, 파란색은 조금 뭔가 좀 기운이 안 좋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색깔. 기운이 안 좋아. 기운이 안 좋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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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렇게. 요렇게. 야, 그래도 이거 건들기가 좀 많이 건드려지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 봐봐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과매도권 진입한 그거거든요. 이렇게 과매도권 이렇게. 오늘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 아니면 홀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 내용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상. 예, 진짜로. 요렇게. 그죠? 요렇게 또 요렇게. 그러면 작년에 총 여기 과매도권에 진입한 구간이 몇 번이 6번이죠. 6번이면 여러분들 2달에 한 번씩이에요, 사실상. 그죠? 예. 자, 그러면 2달에 한 번인데 요렇게 반등, 그다음에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또 반등. 그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반등, 여기서 반등. 자, 보면은 지금 요 구간 말고는 나머지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다 올라왔던 것 같아요. 요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 걸린다라는 게 과연 몇 퍼센트 오를 거냐는 알 수 없지만
방향성 자체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 고점에서 힘이 있을 때 빠지면 바운딩이 좀 크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현재 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2달 만에 한 개씩 발생을 하죠. 그럼 빈도수가 적어요, 사실상. 그죠?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냐면 여기에 건드려지면은 사실상 요거대로 통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게 추세가 완전 전환될 거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다시 빠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추세 전환의 어떤 중장기 추세 전환에 대한 의미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위치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냐 아닐 거냐. 그러면 내가 겁나는데 여기서 팔 거냐 안 팔 거냐. 약간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 지표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들어왔죠. 예.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거는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수가 밀려서 개인들 투매가 나와서 우려감은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기회였다라는 게 또 작년에 입증됐잖아요. 이렇게 언제 저점 깨질 때 박스권 깨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털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확실히 뭐다. 제가 볼 때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반등. 근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제 그거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통계에 대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심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보시면 요런 자리들 또 요런 자리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 자리들 2023년도에는 3번밖에 안 건드렸어요. 이거. 그죠? 여기서 한 번 그다음에 보시면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근데 요때는 진짜 뭐가 들어 있습니까? 상승이 굉장히 짧았죠. 어찌 보면 다이렉트로 빠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선.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많이 빠지니까 많이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럼 2023년도에는 3번 건드려졌고 근데 그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왔어. 네. 근데 결국에는 한 번 더 그 자리가 터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반등이 나왔어. 그러니까 막말로 이게 이제 이런 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보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내가 여기서 건드려져서 여기서 홀딩하거나 매수했다 칠게요. 이 자리에서. 근데 한 번 밀었어요. 다시 그 자리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내가 오늘 현금이 없어서 여러분들 매수는 못할지언정 아니면 현금이 20%밖에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15%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는 30%도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서 현금이 많이 없어. 그래도 주식이 더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5대5 아니면 주식 현금 반반이에요가 아니면은 주식이 항상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그런 위치들이 지금 지나고 본 통계대로라고 봤을 때는 통계랑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는 뭐 반등이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설령 밀렸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어떻게 더 큰 상승이 있었으니까. 절대 그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과매도권 들어왔으니 우리가 적어도 어디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기, 그러니까 스윙 개념에서는 21선까지의 어떤 기대감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1선이 지금 얼마예요? 727포인트네.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올라가는 수치예요. 그 정도까지는 한번 근데 이제 3, 4%하고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이평선은 계속 변하잖아요, 이게. 그죠? 변하니까 어떻게 돼? 얘도 내려올 때 얘가 더 빠질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에 따라 전략이 바뀌는 거죠. 왜? 이평선을 만날 때 얘가 올라가서 만나는 게 있고 기다려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21선을 기다려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왜? 하락이 멈춘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으니 5%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반등이 일시적으로라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뭔데 연기금이 여러분들 작년 성과가 너무 좋았죠, 사실. 그죠?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시장이네요. 오늘 그래도 조금씩 사요. 그 다음에 개인들 투매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은 약화돼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오늘 현물이든 선물이든 한 가지만 사주면 되는 건데 확실한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맞아요. 물론 많이 샀다 많이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얘네를 너무 믿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 큰 돈 들어왔다라는 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현재 빠져서 좀 짜증은 나지만 현재 뭔가 사건이 일어난 자리잖아요. 왜? 밀려 있으니까. 그러면 요 위치에서는 너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그러면 이 위치에서 우리가 뭘 사면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 포커싱을 좀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좀 할게요. 종목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잠깐만 오늘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종목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질문 나온 거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몇 시에요? 10시 반이네. 아이고 잠깐만 시간이 오늘 또 금방 가네. 종목 이야기 할 건데 질문 올려주신 거 지금 저희 PD님이 6개 정도로 좀 압축해 주셨거든요. 예, 4월 지수, 공매도,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 그다음 구리 관련주, 바이오주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수는 사실상 제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무조건 박스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스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상단을 너무 맞추려고 하는 게 지금은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수를 맞추는 것보다 업종의 흐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도주는 뭐냐? 물론 이게 급락을 했으니까 어느 선까지는 같이 올라올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 급락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 많이 하신 거는 결국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많이 밀린 거에 대한 질문이신 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질문 중에 그게 없어요. 뷰티 관련주 어떻게 하나요? 휴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물론 이제 종목 진단은 안 되는 거지만 보통 안 가는 거 위주로 질문이 들어오지 잘 되고 있는 거 위주로 질문이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사실상 그죠? 예.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휴재로 지금 신고가라고. 우리가 휴재는 아직 갖고 있는데요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오늘 지금 얘는 플러스예요. 엄청 센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25만 원, 26만 원, 뭐 27만 원 이렇게 가격이 있으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랑은 완전 레벨이 다른 거예요. 왜? 멘탈적으로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못 버티고.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는 요 지금 박스권만 유지돼도 저는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어떨 거냐? 사실 큰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예. 1, 2분기 실적이 무조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는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안 좋아질지. 왜?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4조 9천억까지 컨센이 좀 낮아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은 관세 때렸는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냐니까 2, 3분기도 여러분들 실적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실적은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변동성은 클 만한 요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패턴을 오랫동안 많이 만들수록 저는 진짜 여러분들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길게 보면 추세 전환이잖아요. 그지? 코스피 차트에 참고로. 잠깐만. 요거를 조금 더 내려볼게. MACD 오실레이터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니까. 크게 보시면 요 흐름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게. 예. 그리고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 가면 뒤따라오게끔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횡보가 더 저는 나와주는 게 좋다고 봐요. 왜? 어차피 횡보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큰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은 무조건 만들어져요. 큰 그림에서. 그래서 횡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 12월 저점 이탈 없이 횡보를 하게 되면 그림은 무조건 완성이에요. 언제 뚫든지 뚫리게끔 돼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4월 달은 그럼 어떻게 보냐? 4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여기
박스 라인만 상향시키는 거죠. 최대 어디까지? 2750에서 지금 현재는 요 라인까지 이렇게 위아래로. 그러면 이게 지금 라인으로 보면은 코스피 기준에서 얼마? 2500에서 275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4월 달은.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쪽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거지. 쉽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밀린 것들도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상대적으로 셀 거냐로 본다면 물론 그럴 위치들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세죠. 왜? 들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에 너무 의미를 두는 전략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주가 있으면 대형주가 20에서 40 정도 있으면 나머지를 그냥 중소형주로 섞으면 되고 그 중소형주가 코스닥인지 뭐 코스피인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그죠? 그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제가 보는 거는 박스 라인은 2750에서 지금 현재 2500 라인까지는. 근데 2500 라인까지 무조건 지지가 될 겁니다는 아니고 요 라인이 훼손이 안 되면은 무조건 호재죠. 왜? 악재 요인이 일단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4월 한 달이 지금 과연 2500짜리를 지지해 줄 거냐. 왜? 금방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정하는 라인 자체는 제가 지수를 정확하게 맞추겠다라는 어떤 의지보다는요. 어떤 의지가 세냐면 이 자리가 안 깨지면은 그 시장은 진짜 센 거죠. 왜? 당연히 악재가 많으니까. 악재가 많은데 저점이 안 깨지고 박스권이 지지가 되면 악재에 둔감한 거고 호재에 민감한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니까 지수는 저는 그냥 박스권 플레이는 된다. 예. 그다음에 코스닥도 같이 반등은 해줄 거다.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어디 760 이 자리는 무조건 건드려 줘야 되죠. 어디가 지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지저항 개념에서 있어서는 지지가 되면은 저항까지 무조건 가야죠. 그럼 1차 21선 그다음 어디 76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매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할 때 이런 게 치왕 얘기 될 때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760까지는 열어둡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서 무조건 760 갈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안 받고 다시 갈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분위기상 조정을 받고 다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우리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30일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매도 되면 여러분들 사실상 상관관계가 많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18개월 만에 지금 17개월이 18개월이에요. 공매도가 재개가 지금 이제 되는데 그 전엔 뭐예요? 금지였죠. 공매도 금지되면 여러분들 지수가 급등할 줄 알았어요? 급락할 줄 아셨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가 금지되면 시장이 오를 줄 알았어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공매도가 금지되면 시장이 오를 줄 아셨어요? 떨어질 줄 아셨어요? 네. 그쵸 사모님. 일반적으로 상승할 줄 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걸. 아마 뉴스 많이 보시던 분들 중에서.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네. 그러면 이게 시장도 똑같은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빌린 주식으로 공매도 때린 종목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떨어지기 바라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바꿔 얘기하면 그게 매수세가 될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과거에 하이닉스라든지 뭐 어떤 종목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무조건 밀렸냐? 아니에요. 오히려 급등했죠. 옛날에 뭐 위메이드도 뭐 그랬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이게 연관성이 크게 없어요. 길게 보면 내가 이거에 매매 활용하기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공매도를 뭐 찬성하자. 그러니까
그런 거지. 불법적인 공매도는 우리가 당연히 정부에서 좀 틀어막고 해야 되는 건데 공매도가 많다고 무조건 얘가 많이 빠져서 상승이 미약했다라는 게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무조건 7, 80%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당연히 어떤 종목은 공매도가 많으니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은 공매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의 기준은 뭔데 결국에. 그러니까 그걸 포인트 잡기 쉽지 않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 지금 보시면 공매도 재개 예정인데 대차거래 잔고가 여러분들 많아요. 뭐예요? 대차 잔고는 빌린 뒤 갚지 않은 주식이에요. 갚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근데 바꿔 얘기해서 공매도로 때렸는데 뭐야? 야, 이거 하락이 아니라 상승해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손절 처리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매수가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의견들이 조금 엇갈려요. 무조건 좋냐 나쁘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냥 어차피 기업 가치대로 갈 거면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매에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갖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중요한 건데, 반응이 중요합니다. 2차전지는 지금 LG엔솔이나 SDI나 이수페타시스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움직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시작은 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좀 나왔고 이것 때문에 무조건 밀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매수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미국장만 보자. 거기에 저는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조건 가요, 무조건 빠져요 이 의견은 없애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시장은 너무 좋게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립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중립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사야 되면 사는 거지. 뭐 사야 되는 명분이 제가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야 매수가 부각되면서 가주면 우리 입장에서 땡큐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어제 저희가 삼성전자 어저께 다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를 어제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왜 앞으로 못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IDM 업체 종합반도체잖아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애들.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보는 명분은 반도체 가격 상승. 근데 그거는 지금 중국 쪽에서 발생을 좀 하고 있죠. 수요 증가가. 그래서 너무 좋게 보자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반도체를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외국인이 사는 게 반도체니까 시장이 오른다고 보면 반도체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소부장이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거냐는 애매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데 안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반도체는 일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만 너무 큰 비중으로 볼 거냐는 좀 애매한 거지. 근데 저는 2분기 잘 지나면 3분기나 그 이후에 아까 지수 잡아드렸잖아요. 크게 봤을 때 진짜 지수 3천이 넘어가는 구간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한 번은 작년 7월 고점 넘어간다고 봐요. 그럼 거기서 반도체가 안 가겠냐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2년 안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가 될 거냐 내년이 될 거냐 애매해요. 그거는. 그 시간까지는 아직은 조금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안에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어제 전략 매도했어요. 어제 다 팔았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러면 소부장도 같이 갈 건데 올해는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Q가 증가되지는 않아요. 수량이 엄청 증가돼서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일단 멈췄어. 근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서 멈췄잖아요. 올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감산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이 증가했을 때문인지.
근데 일시적으로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드러나요. 감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수요가 좀 증가되는 그런 구간이긴 하니까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밀리면 당연히 하락폭이 좀 커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감산을 해서에 대한 영향이면 당연히 감산했으면은 증설에 대한 이슈는 좀 뒤로 후퇴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소재단 소재단 같은 경우 뭐 소켓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금 뭐 동진세미케나 솔브레인 같은 애들 그런 어떤 소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량 자체가 늘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 좋아져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 반도체 가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지금 당장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이 못 간다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소캠이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 분석해서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 근데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소부장도 같이 편입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력인프라 이번에 지금 보면은 수주잔고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은데 조금 이제 골치 아파진 게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해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임대나 이런 것들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게 지금 그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다만 업황이 꺾인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아니면 성장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추세적으로는 미국 나스닥이 못 가면은 돌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의견은 조금 더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까지는 왔다. 그 정도.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기회비용? 근데 라인님 클지 안 클지 그건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기회비용은 뭐 삼성전자 우리 지난주에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었죠. 어제 다 팔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다른 애들이 죽잖아요. 그지?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보유하는 종목이 아니라 얘는 5에서 10% 수익이 나도 다른 애들이 죽으니까 이걸 팔고 그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뭐 알테오 시기는 어떻게 됐어? 알테오젠.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뭐 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근데 얘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5% 17% 올라가던 게 마이너스 5.6이 됐습니다. 고점 대비 20%가 빠졌어요. 그지?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지난주에 12% 올랐어요. 이랬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의 1등의 어떤 갭이 굉장히 벌어졌었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 일주일 동안 12% 오를 동안에 얘는 올랐다가 고점에서 잘못 대응했으면 마이너스 20% 넘게 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큰 수익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죽어나가니까 가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금을 내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인트들 지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반등 가능한데 추세적으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의 AI가 지금 미국의 지금 뭐 맞소나 아니면은 그 AI 관련주들이 못 가면은 추세 돌리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충돌하는 거죠. 실적이 좋을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 업황이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닝 시즌이 좀 중요한 거지. 제가 볼 때 실적 전망은 무조건 지금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주식은 21선 라인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뭔가를 산 다음에 오늘 전력 인프라를 무조건 담을 거냐? 그건 좀 애매해요.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저는 여전히 뷰티 쪽. 뷰티 쪽을 좀 더 볼 생각 아니면 경기 민감주 물론 다 같이 올라오긴 할 텐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수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는 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물론 그 대상도 포함을 시켜야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관련 좀 보겠습니다. 구리 오늘 좀 많이 밀려요. 이구산업, 풍산, 그 다음에 지금 뭐 대창, KBI 메탈, 뭐 서원 이런 것도 밀리는데 구리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은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중국이 수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세부가 여부 미국에서 이게 좀 중요하고 신고가잖아요. 구리 가격이 참고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리 가격이 2021년도 이후에 지금 최고점이에요. 예, 그래서 고점 넘었으니까 레벨업이 한번 됐다가 다시 꼬꾸라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구리 관련주는 지금도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요거는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살짝씩은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대장은 이구산업, 풍산, 대창 작은 것들. 그러니까 업종 가면 이구산업이 대장입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은 앞으로 더 갈 것으로 보냐? 더 갈 것으로 봐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칠레가 구리 생산을 가장 많이 하죠. 근데 생산량이 작년보다 1월 달인가요? 25% 줄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수요의 50%,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이야기 여기 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수 안정되면 구리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구리도 일단 좀 좋겠고 바이오는 조금 엇갈립니다. 근데 요즘에 바이오 쪽이 뭐 셀비온 같은 애들 있죠. 뭐 방사능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사성 치료제. 그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좀 차트나 전반적인 그림 자체도 그거 하긴 한데 일단 지금 바이오는 사실상 HAB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런 좀 그거 하죠. 지난번에 하한가 갔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오늘 좀 밀리긴 하는데 매매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알테오젠 모멘텀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리가캠, ABL 바이오, 알테오젠은 우리가 계속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뭐 얼마 전에 이엔세도 그렇고 지금 뭐 세비온도 그렇고 듀켄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확대되잖아요. 다른 쪽으로. 근데 이제 뭐 방사성 치료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뭔가 새롭게 생기는 거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갖자. 근데 너무 장투마인드로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되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야 됩니다가 너무 긴 마인드로 보자는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길게 보고 여러분들 매수합시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합니까?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가 뭔데?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벌떡 일어선다며. 그죠? 기술적 반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 용어인데 그걸 기대하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짧으면은 진짜 짧으면 5일선이고 21선 정도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당연히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지수 대장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업종은 물론 올라가긴 할 텐데 일단 지금 시장은 저는 뭐다 매수 마인드. 다만 오늘 한 번에 다 사자라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 종목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코테라피틱스 이런 것들이 오늘 올라가잖아요. 이거 제일약품 이런 거 같이 가지. 자, 지난주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렸던 LG화학은 어땠어요? LG화학 수익 실현하신 분 혹시 계세요? 이런 거 질문 드려도 되나? 근데 올라가도 안 팔았을 것 같은데 안 파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건도님이 또 계시네요. 이건도님이 우리 제가 아는 그 건도님 맞으세요? 수인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형분이 그죠?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 네, 진짜로. 원전도 여전히 똑같아요. 원전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안 가잖아요. 반도체가 못 가면 원전이든 전력 인프라든 가기가 힘들어요. 구조상 지금. 예. 마르타님은 수익 실현하셨어요? 어유 잘하셨네. 한 분 계시네. 자, 일단 뭐 종목 이야기 좀 할게요. 자동차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 투자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말 그대로 진짜 어려워. 왜 그러냐면 포인트 잡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실적대로 볼 거냐, 성장성으로 볼 거냐. 성장은 하는데 되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기차가 글로벌 빅3에 도달이 됐어요. 와 대단하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사야 되냐? 그럼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사야 되냐? 그래 사서 어디까지 홀딩할 거냐?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시장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시장을 매수니까 자동차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헬스케어도 좋고 전력 인프라 뭐 다 사란 얘기냐? 일단은 다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뷰티 쪽, 뷰티는 화장품이랑 최근에 뭐 필러 보톡스, 예. 그런 쪽이지. 그러니까 한 분야로 계셔서 다행인데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시 넘었는데 잠깐만 종목 볼게요. 제가 이제 노트에 몇 가지 적고 다녀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요거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뭐냐면 카페24 요거 그다음에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 좀 뺄게요 여러분들. 예, 너무 대형주니까 너무 대형주니까 좀 빼고 APR은 확실히 좀 세긴 한데 잠깐만요. 카페24 그다음에 STX 엔진 동방메디컬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MOT 이런 것들도 흐름이 좋긴 하네요. MOT, 휴리드, 시스템. 자 오늘 질문 주신 건 제가 다 올린 것 같은데요, 그죠? 그다음에 저거 넥스트레이드 차트 만들어지는 거 진짜 저거 좀 짜증나. 저거 진짜 골아프. 잠깐만 이건 아직 안 내려왔네. 11시가 돼서 점심시간 시간이구나 지금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면 이렇게 좀 볼게요. 요 세 가지. 하나마이크론도 제가 요즘에 조금 그거 하고 있긴 한데 하나마이크론은 좀 일단 좀 약하네. 네. 근데 오늘은 사실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강할 수가 없죠. 자 일단은 조금 요거 지금 세 가지로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종목인데요. 자 지수가 또 이제 다시 좀 흔들흔들하죠. 아까 이제 올라오다가 다시 좀 내려오니까 종목이나 업종별로 변동성이 좀 다시 좀 빨라집니다.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다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분할 매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건드려졌다고 모든 물량을 한 번에 사실 생각하면 안 돼. 오늘 특히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 또 관세부가 있죠. 공매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4월 3일 날은 자동차 관세부가 25% 그런 것도 예정이 좀 돼 있고 고용지표 있고 고용지표는 당연히 경기 침체 아니냐를 보는 또 이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 요인도 들어 있긴 하겠지만 수급 쪽으로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떨어질 룸이 남아 있어요. 흔들릴 요인들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다만 이제 그 대상을 어떤 것들을 좀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대체적으로는 업종이 대부분 좀 좋을 것으로 좀 보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카페24 같은 경우 지금 잠깐만 어디가 있냐? 카페24도 지금 보면은 대주주 중에 네이버 있고 구글 있고 그죠? 구글은 3자 배정으로 이제 들어왔죠. 이번에 실적은 4분기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쇼핑이 진행이 되게 됩니까? 유튜브보다 갑자기 뭔가 사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클릭했을 때 몰이 있으면 그쪽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몰이 없으면 얘네들 플랫폼을 이용하게끔 되는 거죠. 피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개선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를 한번 내고 지금 빠진 주식이에요. 특히나 지금 실적 개선 속도가 적자, 흑자, 그다음에 300억까지. 올해 전망치는 480억인데 무조건 이걸 믿자라는 건 아니에요. 믿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 어때요? 변동성 자체가 별로 크지 않죠. 그러니까 7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 됐으니까 한 30-40% 정도, 40% 정도까지는 좀 밀린 상태.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요게 추가적인 어떤 밑으로 열려 있는 룸이 없는 건 아닌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림 자체가 어때요? 예. 변동성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봉이 짧다는 얘기예요. 봉이 짧다는 얘기는 악재가 있는데 봉이 짧어? 이거는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수급적으로 상대적으로 강세, 고점 대비 조정, 그다음에 유튜브 쇼핑은 여전히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렇게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1선도 5만 6천 원짜리잖아요. 그죠? 대략 기대 수익은 10%. 그러니까 짧은 자리가 한 8에서 10%고 그 이상 갈지는 시수가 올라와야 이게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그림에서는 얘는 어떻게 큰 그림에서는 사실상 요 4만 5천 원은 1차적으로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 위치예요. 4만 원 깨져 3만 8천 원짜리. 그렇게 설정을 하면 얘는 일단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메디컬. 우리가 이제 한의원들 다니시는 분들 뭐 침 맞으시거나 뭐 부항 뜨시거나 그죠?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뭐야 오늘 많이 올랐네. 아까 3% 빠지다가 금세 올랐네. 이것도 그죠? 동방메디컬도 여전히 이거는 뭐 그냥 박스권 플레이. 그러니까 결국 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브라질이죠. 브라질 진출 여부.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상 이게 시가총액이 2천억 초반이고요. 현재 작년 실적은 150억, 재작년 165억, 올해 전망치는 250억. 근데 사실 작년 실적 기준에서 2천억이면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 상장 됐을 때 30% 정도는 좀 나갔고 한 달 지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물량 자체가 이제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거라 오히려 이제 재료거리는 어디 쪽에 있어요? 브라질 쪽에 허가가 떨어질 거냐? 얘가 지금 뭐 필러 쪽도 있고 뭐 부항이 있고 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들류, 뭐 그러니까 작은 어떤 바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 1위 업체예요. 1위 업체 한방 쪽에서. 예.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50에서 60%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실적의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상장하고 나서 급락했는데 지금은 뭐 박스권.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좀 잘 봐야 돼. 예. 이런 부분들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그냥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건 여러분들 제가 주식은요.
종목 분석도 당연히 좀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휴젤 이런 거는 우리가 여전히 진짜 우리한테 효자예요. APR도 마찬가지고. 예. 뭐 빙그레. 근데 이게 항상 매매가 순탄했냐 그렇진 않지. 장투어에서 힘들어요. 사실 기업 가치를 본다라는 건. 꼭 순탄치는 않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 관점에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수급, 그다음에 재료, 그죠? 반응.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 그냥 얘는 그냥 하나 단순하죠. 왜? 신고가 라인 랩이 주가는 밀려 있죠. 바닥은 지금 뭐예요? 박스권. 그 박스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료거리가 있고 기대감 요인이 있죠. 기대감 요인은 브라질 쪽 허가 기대감. 빠르면 4월, 늦으면 7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얘 보시면은 보합이잖아요. 어제 시장 빠졌는데 어저께 올랐어. 오늘도 올라. 그럼 이런 것들은 뭐 고점이 한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는 박스권 플레이, 박스권 플레이로 가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자체가 뷰티와 연관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심리 자체가 좋아요. 예. 심리 자체가 좋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손주효과 큰 그림에서 존절 라인은 신저가 설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매 그렇게 좀 보고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사실상 뭐냐면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지금 넥스트레이드 지금 수익이돼.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여러분들 사실 지수는 작년보다 어떨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증권주 하면은 우리가 뭐 배당 많이 주고 어떤 탄력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뭐 신영증권 이런 데 배당 많이 주죠. 한양증권 작은 것들 거래량 없는 것들 아니면 큰 애들에서는 뭐 삼성 그다음에 뭐 대신 이런 것들이 고배당이거든요. 근데 탄력하면은 뭐 사실상 우리가 항상 뭐 미래에셋이나 NH나 아니면 한국금융주주나 근데 한국금융주주 옛날만큼 그건 아니에요. 왜? 중간에 조금 뭔가 찜찜한 요인들이 좀 많은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거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저는 가격이에요. 가격. 싼 주식. 싼 주식. 얘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반등하잖아요. 어때? 라인 자체가 이쁘죠. 싼 주식을 갖고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아. 근데 이거를 싼 주식 명분 근데 좋긴 한데 뭔가 이렇다 할 그게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싼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방산이든 아니면은 조선이든 헬스케어든 로봇이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왜 밀렸을까?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오르고 비싸니까 밀렸잖아요. 근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APR이나 휴젤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걔들보다 고평가는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상대적으로 센 거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한 건. 그래서 비싸고 싸고 당연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거리. 근데 저는 헬스케어 특히 이제 뷰티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 수출도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분들도 이제 늘어나잖아요. 왜냐면 중국 관광객들도 무비자로 이제 들어온다며 3분가부터 그죠. 그래서 성형관광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어떤 피부 미용 관광 이런 것들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런 것들은 더 연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뷰티 쪽 그래서 동방메디컬도 기대감적인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증권주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또 생각보다 강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인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좀 탄력적이고 우리나라 이제 1위 업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시장이 지금 다시 밀리잖아요. 시장이 다시 밀리는데 이거를 너무 최저점에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매수를 보는 분들은 전 놓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나 이 정도는 물리 생각하고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게 오늘. 근데 그게 오늘 무조건 많이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뭐 10개 중에 나는 오늘 뭐 한두 개 정도나 많으면 3개 정도 그 정도 사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맞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3개. 그래서 카페24, 그다음에 동방메디컬, 그다음에 키움증권, 이이트,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좀 될 것 같고, 얘도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요 자리가 중요하겠죠. 105,000원짜리 박스권 하단 자리보다 좀 낮습니다. 박스권 하단 자리보다 하단보다 좀 더 낮게 105,000원 지지선 중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얘도 카페24 같은 경우는 그 자리들이 지금 좀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카페24는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사실. 그지?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요 위치 45,000원짜리가 1차적인 부분, 그 다음에 38,000원, 1차 지지선 45,000원, 그 다음에 2차 38,000원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3가지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 요인들도 아직 좀 살아있고,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카페24가 워낙 좋았는데 얘가 지금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분기 실적까지 기다리자가 아니라 요 추세 때 요거는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올려칠 수 있다. 특히나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좀 제한적이죠. 거의 안 밀리다시피 했죠. 예. 하지만 고점 대비는 좀 밀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반등할 때는 좀 사이즈를 기대해보자.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동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한 어떤 물량 해소, 그다음에 오히려 신규 상장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시장 대비 뭔가 재료가 있으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은 뭐 그냥 증권주 자체를 좀 좋게 보자. 그렇게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미리 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져도 항상 주가는 못 갔어요. 증권주는 실적 대비 저평가였거든. 근데 이번 구간에서는 글쎄,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신고가 넘어서 저는 3,000포인트 찍는다고 좀 보거든요. 아니면 그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거품이 한번 좀 껴야 그 거품이 꼈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종목들도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좀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금양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막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보시면 관리 종목 됐고 거래 정지돼 있잖아요. 뭔가 마지막 불꽃을 좀 터트리는 듯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나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나라도 사실 거품이 많이 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체 시장으로 볼 때는. 근데 그 거품이 끼는 구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도 증권주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가장 리스크긴 한데, 그게 이제 아니면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증권주 어찌됐건 키우면 너무 길게 보자는 마인드는 역시 또 아니고, 다만 정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 또는 단기적인 돌파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차트로만 모자라는 게 절대 아니죠. 왜? 기본적 분석 자체. 뭐 넥스트레이드 출범이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시장은 뭐다. 요즘에 유통주나 이런 것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금리가 떨어지면 증권주에 대한 수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연히 현재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 보면은 내용 자체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거지.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지난주는 LG화 하나 말씀드렸고 업종은 구리 관련주 말씀드렸죠. 그다음 뷰티 말씀드렸죠. 뷰티. 그래서 반도체 뷰티 구리가 지난주였으면은 오늘은 사실 업종으로 보기보다는 딱 그렇게, 그다음에 지수 위치 그렇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님이 키움 농협 보고 계셨어요. 폭스레드니 IMT 반도체인데 이것도 마이크론 가면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도 이거 참 많이 했던, 옛날에 TV 머니 플러스 할 때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화이팅.
메디포스트 이번에 좀 그거 한 거 있는 것 같고 그 한국경제 지금 출연하시는 증권사 직원분 중에서 이화진 과장님인가? 예. 저랑 이제 동갑이에요, 사실. 저랑 이제 좀 이제 친분이 좀 있는 사이인데 요즘에 메디포스트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내용 거 아마 보면은 더 참고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2차 전지는 지난주에 사실 별로 안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종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러면 지금 LG엔솔밖에 없어요, 사실은. 삼성 SDI랑. 근데 빠지는 이유 자체는 좀 명확해요. 왜? 비싸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게 조금 그거 한 거고. 덴티움은 당연히 그거잖아요. 우리 임플란트. 그죠? 1등 오스템이 상장 폐지, 자진 상폐를 했고 그다음에 남아 있죠. 근데 덴티움은 중국이 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내수 중국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나 이쪽인데 사실 러시아 휴전이나 이런 것들도 뭐 기대감 요인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덴티스나 아니면 뭐 디오나 그다음에 뭐 덴티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치과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좋거든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한 애들이라.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부담스럽진 않죠.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 8천억.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12개월 포워드 PR이 8배고 PBR 1.6배잖아요. 그래도 이게 실적은 확실히 좋긴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700억, 1,200억, 1,300억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야 주가가 흐름이 좋은데 얘 보시면 꺾였죠, 이렇게. 근데 분기로 보시면은 다시 증가했네. 그래서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더 증가할 수 있냐의 여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나 이런 쪽.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바닥이 조금 길기 때문에 6개월, 5개월 횡보니까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패턴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근데 무조건 이게 어디까지 가겠냐. 근데 바닥이 길었는데 이거를 이제 8만 원에 뚫어주게 되면 당연히 10만 원이나 아니면 9만 5천 원 라인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적을 갖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여러분들 좀 체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내려오죠. 뭐야 이거? 자, 일단 한번 좀 볼 텐데. 완전 그냥 들쑥날쑥해요, 계속.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작정하고 팔기 때문에. 예. 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여러분들 좀 그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아까보다 좀 개선돼 있습니다. 0.02예요. 근데 지수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그거 하죠. 근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집어 던지더니 나중에 쓸어갔거든요. 오늘도 그럴지는 좀 봐야겠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안 좋으면 그거를 받쳐줄,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거든요. 이게 개인이 사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늘려주는 게 중요한데 연기금 일단 매수하긴 하지만 매수를 좀 줄여요, 사실상.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21선이 깨졌어. 그럼 얘는 지금 어디? 지난 전저점 2,500짜리 있죠. 이 자리도 사실 깨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깨진다고 무조건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 반등이 안 나올 거냐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중요한 것들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더 크게 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뒤로 미루는 거예요. 돈 있는데 지금 안 할게. 일단 현금이 없으니까 나 좀 팔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농도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저는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한 게 오늘 무조건 꽉꽉 눌러 담읍시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금 여력이 없어서 오늘 매수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근데 내가 오늘 뭔가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10개 사야지 아니면 나는 10개 살 여력이 있어. 그러면 한두 개를 오늘 사는 거예요. 많으면 하나 더 사는 거고 3개까지. 그렇게 보시라는 거지.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왜 신용도 그래서 털리고 있고 지표상으로는 과매도권이 나와 있고. 근데 이게 그런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올라갈 때는 여러분도 괜찮았죠. 근데 다시 내리니까 어때요? 좀 언짢잖아요 기분이. 금요일인데 뭔가 좀 시무룩하고 기분이 좀 안 나. 신이 안 나. 그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밀리게 되면은 매수가 쉽지 않아요. 홀딩도 쉽지 않아질 수가 있는 거라고. 설령 어떤 지표가 과매도권이고 나중에 그게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근데 달러 강세가 꺾여서 약세가 된다고 무조건 호재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명분이 중요하잖아.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달러가 꺾이는 흐름이다라고 본다면은 그게 반드시 시장의 호재냐가 그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 잘 그거 하셔야 돼요. 그죠? YN 김님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언짢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이 있어도 그게 온전히 대응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한다고 해도 내가 매수한 게 밀리면 사람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금요일마다 방송하러 와서 그런가. 맨날 금요일이 장이 왜 안 좋아 이렇게. 속상하게. 맨날 빠져 맨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맨날 밀리네 진짜. 아무튼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뭐 식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1시 27분입니다. 그죠? 오늘 뭐 점심 뭐 드실 계획이세요? 저는 오늘 또 일이 많아가지고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27분 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 너무 크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황이라는 건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팔어 사. 근데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랑 맞는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내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말이 맞는 거 같고 계속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요일을 바꿀까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이미 탁 꽉 차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바꾸는 요일만 맨날 밀리는 거 아니야 또. 시장이. 진짜. 그래 버리면 피곤한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다음 주는 제가 좀 그 기쁜 마음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고 싶다. 진짜. 자, 이제 11시 29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이번 주도 너무 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 좀 안 좋고 물론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설령 최저점으로 끝나거나 뭐 이렇다 하게 그 뭔가 여러분들이 기대한 성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침울하게 계시지 마시고 그냥 약간은 그런 배짱도 좀 필요해요. 이런 자리에서 내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거.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들 있잖아요. 그런 전략들이 하나하나 내가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승률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배팅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좀 기대감도 좀 갖고 보시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뷰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주에는 저는 좀 기분 좋게 제 뷰가 좀 맞았네요 라는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됐으면 하는데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